안녕하십니까. 유진아입니다. 자, 노을 경마가 시작되는 7월의 둘째 주입니다. 7월의 둘째 주, 7월 12일과 13일, 토요일, 일요일 양일간의 예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못했던 경마를 보전 경주를 시행하죠. 자, 그래서 토요일은 14개의 경주가 지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일요일은 부산도 못한 게 있기 때문에 부산 경마가 있고요. 뭐 저하고는 전 상관이 없는 거지만 자, 아무튼 그 두수가 조금 늘어났지만 역시 늘어나면서 이제 그 약간 인기마들이 좀 많이 지금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좀 그런데 또 투수가 적은 데는 경주는 또 적은 대로 또 그렇고요. 또 많은 데는 또 꽉 차 있고 아주 불규칙한 그런 편성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오늘 제가 토요일자에서 준비한 경주는 인기마가 돼버렸어요. 지난 경주에 몇 경주죠? 7경주요. 뭐 인기 2위권, 3위권, 2위권입니다. 2위권이기 때문에 메리트가 좀 떨어지고요. 아주 D를 못 찾는 경주도 많이 있습니다. D가 조금 어려운 경주, 뭐 1경주 타이거 헌터라든가 마지막 경주 대한장군, 뭐 이런 마필들 인기권이죠. 자, 아무튼 하나씩 가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고, 이번 주는 역시 이제 그 인기마들을 어떻게 폭을 좁혀서 공략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14개 경주이기 때문에 좀 빨리 좀 시작을 하고 조금 그 인기마 경주 같은 경우는 뭐 여러분들도 뭐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마찬가지입니다. 또 같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뭐 터지면 못 맞히는 경주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아무리 조교가 좋아도 안 될 것이다. 이 두 마피를 이길 수 없다. 뭐 이런 경주들이 간간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주들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7월 12일 토요일 1경주입니다. 거리는 1300m고요. 국내산 6군 마필들입니다. 자, 타이거 헌터라는 11군데의 머리가 잡혔고요. 이게 뭡니까? 스피드탄이 인기권에 있네요. 이거 뭐가 잘못된 것 같은데. 글쎄, 뭐 지난번에 이제 이 3번 돈진이 이쿠야스 기수가 타고 아주 졸전을 펼쳤는데 뭐 그 이유를 찾아냈습니다. 찾아냈기 때문에 자, 이 마필이 뭐 말레이시아인가요? 거기서 영산 투와 같이 이제 외국에서 뛰다 온 마필인데 한두 번 뛰었겠죠. 뛰고 포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동반의 강자 한때 그 그랑프리 2연패를 2번을 석권했던 마필인데 이제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뭐 미국 말인데 그 사람들이 그 어떤 그 단점을 모르겠느냐, 더 잘할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좀 동남아권이긴 하지만 영산 투나 이 돈진도 그 사람들이 그렇게 잘 뛰는 말 같으면은 갖고 있지 버리진 않는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도로 한국으로 돌려보낼 일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영산 투에 대해서는 뭐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 돈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큰 덩치를 갖고 있지만 아주 그 경주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단점을 발견했고요. 뭐 제가 이건 시간 관계상 따로 말씀을 드리고요. 자, 스피드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경주에서 이런 건 있습니다. 스피드탄이 이 경주에서 스피드가 객관적으로 볼 땐 빨라요. 빠른데 저는 오늘 이 7번 커피 타임을 다시 한번 이제 공략을 권해드릴 생각이었었는데 일단 이 스피드탄이 제가 인기 2위권에 있다는 것에 놀라는 이유는 뭐냐면 자, 오늘은 커피 타임이 선행을 나섭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좀 확인한 결과 그렇게 컨디션이 생각보다 좋지 않습니다. 김혜선 기수가 열심히 두들겨 패고 다니긴 했습니다만은 그런 것들 때문에 선행을 나서면 일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컨디션이 좀 안 좋고 스피드탄을 넘어서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피드탄이 이런 경주에서는 스피드탄이나 커피타임이나 누가 선행을 가든 1순할 수 있다. 뒤에서 올라오는 마필이 타이거 헌터밖에 없기 때문에 타이거 헌터가 그러니까 이 스피드탄이나 커피타임의 목숨은 타이거 헌터에 달렸습니다. 타이거 헌터가 일찍 잡느냐 늦게 잡느냐. 근데 타이거 헌터가 뒤에서 오는 마필이기 때문에 스피드탄이나 커피타임이 라스트 중반 이후에 타이거 헌터에게 덜미를 잡힌다. 뭐 이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누가 선행을 가든 간에 이 경주에서는 선행 가는 마필이 유리하다. 그 중에 저는 커피타임을 보는 거고, 왜? 이 스피드탄 같은 경우는 아주 발발이 주폭이에요. 선행을 나서도 불안감이 있고, 커피타임 같은 경우는 지금 493kg, 체중이 좀 많이 불어있는데, 빠지면, 뭐 여름이니까 빠졌겠죠. 빠진 상황에서 얘가 선행을 나선다면 얘는 1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스피드탄에게는 1300이 좀 길어 보이기 때문에 커피타임을 내심 좀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만은 오늘 아침에 컨디션이 그렇게 썩 눈에 띄지 않더라. 예시장에서 다시 한번 좀 여러분들도 같이 좀 확인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첫 경주였습니다. 자, 8마리가 출전해 있는 이경주입니다. 거리는 1200m고 국내산 육군 암말들만 출전해 있습니다. 키노드슨 역시 이제 인기권에 있는 인기 1위마가 있습니다. 배당에 메리트 없죠. 그 다음에가 인기 2위권이 KWL입니다. 자, 키노드슨은 뭐 여러분들 뭐 이렇다 저렇다 뭐 말을 할 필요가 없죠. 여기서 못 오면 이걸 빼고 그러니까 축이 아닌 물론 짱으로 뒤집어서 살 수는 있습니다. 만에 하나 그럴 수는 있는데 제 얘기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이 마필을 그러니까 복승식 기준으로 해서 이 마필을 축으로 해서 축을 빼놓고 과연 경마를 할 수 있냐, 배팅을 할 수 있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건 진짜 휘발유 짊어지고 불 속으로 뛰어드는 것과 마찬가지다. 뭐 이렇게 표현을 좀 할 수 있겠죠. 자, 2위권에서는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KWL입니다. KWL. 뭐 역시 마찬가지죠. 다른 예상지 15군데 제가 이종합지죠. 여러분들이 사서 보시는 11군데 2착 잡았고 4군데가 3착을 잡았습니다. 인기 2위권이에요. 배당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KWL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뒤집어서 쌍승식을 공략하는 것도 좀 어려움이 따르죠. 아트퍼스트는 선행을 나서도 고개가 높기 때문에 이런 겁니다. 이제 아트퍼스트가 예를 들어서 선행을 나섰어요. 5번. 그러면 키네드-허드슨의 순발력 갖고는 잡기가 좀 어렵죠. 얘를 잡기는 좀 어려울 겁니다. 근데 이 KL은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470km 나가는데 이 롱다리에다가 체구가 높아요. 키가 커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치면 여러분들이 얼른 이해하기 쉽게 농구 선수를 좀 연상을 해보십시오. 아주 키가 큽니다. 근데 말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등치가 있으면 좋겠지만 말라 있어요. 얘는 아주 좁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폭을 갖고 있지만 유연한 주폭을 갖고 있지만 힘을 못 쓰는 이유가 라스트에서 힘을 못 쓰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근데 자, 아트퍼스트는 437kg짜리예요. 그 아트퍼스트가 선행을 가면 이 KWL이 성큼성큼 가서 얘를 괴롭혀요. 그러니까 얘가 아트퍼스트가 이 높은 고개 때문에 지구력이 없는 데다가 괴롭힘을 당하면 엎친 데 덮친 격이 돼버리는 거죠. 자, KL이 욕심을 낼 겁니다. 여기서 안효리 기수가 좀 욕심을 내는데 뭐 그렇게 크게 욕심은 뭐 그냥 제 얘기는 가서 선행 가는 걸 넘어선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바짝 따라 붙겠죠. 어떤 흐름에 좀 맞추기 위해서. 그렇다면 지난번 뛴 그 키노드슨의 그 마지막 걸음을 보면 약간 무너졌어요. 물론 약간 처음 뛰는 마필이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는데 뭐 생김새나 앞말치고 생김새나 이런 건 다 좋습니다. 단지 조금 힘이 덜 차 있는 건데 아무튼 요는 그렇습니다. 복승식 기준 키노드슨의 KL 두 마필의 이 객관적인 전력 면에서는
무조건 아트 스포트보다 한 수 위에 있습니다. 위에 있는데 과연 KL이 아트 스포트를 어떤 식으로 쫓아가서 힘을 좀 소진할 것이냐 안 배려갈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쌍과 복이 뒤집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나머지 마필은 뭐 말도 아니고 말 컨디션도 아니고 뭐 흑진주 같은 경우는 파행, 마리아고 같은 경우는 몸놀림이 상당히 경직되어 있고요. 프로삭스는 아주 목이 짧은 데다가 고개를 빳빳이 들고 뛰어요. 리듬감이 전혀 없습니다. 바나드도 약간 파행기 있고 제미부알 발 쓰는 게 완전히 뭐 그 권투선수 잽 던지는 거 있죠. 촥촥촥 던지는 거. 이게 던져요. 부드럽게 쫙쫙 뻗는 게 아니라 던져요 발을. 그런 단점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 경우였습니다. 자, 10마리가 출전해 있는 3경주입니다. 1200m고요. 거리는 국내산 육군입니다. 자, 우성 드래곤입니다. 뭐 제가 오늘 저희 책자에 그 조교 스케치에도 이렇게 충분히 좀 써놨는데, 자, 12월 6일 날 주행 심사가 1분 3초 8, 2월 달에 그 후에 12월, 1월, 2월 중순이니까 거의 3개월여 만에 나와서 1분 3초를 또 뛰었습니다. 똑같이 뛰었어요. 거의 비슷하게. 마지막 활용 타임도 13초 3, 13초 3 똑같고. 근데 역시 이제 그 4월 달에 데뷔전을 2달여 만에 이제 데뷔전을 치르는데, 임마필은 다른 하자가 있는 게 아니고 그 주행 악벽이 심해요. 지그재그. 그러니까 막 가다 안으로 기대요. 이 주행 심사 때도 보면 다 그렇더라고요. 자, 그래서 뭐 직전 그런 것들이 직전에 그 데뷔전 때 기대진 않았습니다. 기대진 않았는데 여러분들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이 기대려고 하는 말들은 실전에서 걸음이 무너져요. 그게 기대진 않아도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 낫에서 걸음이 무너지는 영향을 미칩니다. 조교 때 안으로 기대는 말들은. 안 기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유진아가 기댄다 그랬는데 안 기대네. 그러면은 그 다른 걸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걸음이 나와야 되는데 나오질 않는다는 것은 그 기대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표현이 좀 그렇네요. 설명이 좀 어렵죠? 자, 이제 골드올렉입니다. 골드올렉이 뭐 그런 게 때로는 필요할 것 같아요. 이 볼포리의 혈통을 보면 좀 말들이 그 관이라 그러죠. 이 구절에서부터 무릎 사이에 이 뭐죠? 사람으로 치면 여기가 어디입니까? 이 뼈가 굵어요. 굵은데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 굵은 말들은 대부분 보면 둔해요. 오래가지만 경주마로서는 생명이 깁니다. 왜냐하면 튼튼하기 때문에. 근데 얇으면 스피드가 좋습니다. 굵으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뚱뚱한 사람과 얇은 사람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그런 의미에서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은 데뷔 전부터 이 볼포니 혈통은 데뷔 전부터 이렇게 입상률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아주 좀 둔해요. 주행 심사도 보면 아주 둔하게 뛰고요. 뭐 자세나 이런 것들은 하자가 없어요. 이 볼포니 혈통을 보면. 근데 뭔가 결정타가 없어요. 꾸준히 그런 속도로 뛰는 정도고. 조교 때 보면 아주 시원시원하죠. 그 다음에 480km 체형도 좋죠. 앞말이 주행 자세 좋습니다. 좀 힘이 좀 차길 좀 기다려야 되겠고요. 거퍼번호 안 되고요. 자, 미래번쩍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인가요? 그 사조의 강자의 인연이라든가 강자 인연 맞죠? 뭐 늘 푸른 톱이라든가 윌리사라든가 그런 맥락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뭔가 결정타가 없는 마필들. 윌리사 2군에 올라가서 조경호 기수가 1800인가 1700 뛸 때 그 전에 날라왔기 때문에 또 날라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취마의 한계입니다.
근데도 제가 취입말을 좋아하는 거는 그 흐름입니다. 그 편성. 이 편성이 느리면 취입이 돼요. 걔도 라스트 와롱 타임은 항상 좋습니다. 근데 너무 뒤에 있지 않습니까? 격차를 좁히는 데 끝납니다.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그 경주가 느려야 되는데 제가 그런 판단을 조금 실수를 자꾸 하기 때문에 적중률이 떨어지는 거죠. 밀어본 적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13초대를 끊었는데 지난번 뛴 걸 보면 지금 여기 거푸 본능이 있는데 거푸 본능이 거의 라스트에서 무너졌어요. 무너졌고 이 미래번 적이 깡바닥에 있어요. 일단 뭐 승부를 했네 안 했네 뭐 그런 걸 떠나서 이런 마필들은 대부분 앞에 붙으면 또 뒤가 안 나와요. 그런 단점들이 있고요. 자, 이 플라이 불패입니다. 플라이 불패인데 주행은 잘 안 돼요. 주행은 잘 안 되는데 이 주행 심사 때 보니까 여유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주행도 조교 때도 그렇고 주행 심사 때도 그렇고 조교 때보다 주행 심사 때의 주행은 조금 낫습니다만은 여러분들 가만히 보시면 약간의 그 매끄럽지 못한 그렇게 표현을 해드려야 되나 그런 주행을 보이고 있는데 또 다이스 댄서의 혈통입니다. 이 다이스 댄서의 혈통이 거의 뛰는 말이 없어요. 뛰는 말이 없는데 뭐 혈통은 뭐 그냥 여러분들 참고로 생각하십시오. 혈통이 전부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습니다. 아무튼 힘으로 뛸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여기에서는 재밌습니다. 왜 재밌느냐? 외곽에 있는 농번 선택도 큰 능력마가 아니고요. WJ도 지금 조교를 안 해갖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경주에서는 1200이라도 안쪽에 있는 오섬 드래곤이 선행을 나서면 여기서는 일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 안으로 치우침자. 제가 아까 뭘 얘기하다 말았는데 갑자기 왜 딴 데로 갔죠? 오섬 드래곤의 그 주행 악벽이라고 하면 좀 그렇죠. 많이 순치가 됐습니다. 이제 공백기를 갖고 나오고 계속 꾸준히 이제 훈련한 덕인지 많이 좋아졌습니다. 선행을 나서면 일순할 수 있는 왜냐하면 상대들이 약하기 때문에 미래번쩍 플라이 블랙 이런 마필들이 좀 강하게 도전할 텐데 아무리 다이스 댄서의 혈통이고 주행이 좀 불안해도 그 주행 심사 때 걸음만큼만 띄워주면 여기서는 플라이 블랙이 이 이권에서는 좀 안정적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WJ가 인기 2위네요. 미래번쩍. 참 6. 근데 이 10마 경주이기 때문에 좀 한 방으로 가기엔 좀 어렵고요. 일단 플라이 블랙을 기본권으로 해서 예시장에서 컨디션 좋은 마필을 찾는 게 좋은데 외곽 쪽에 있는 9번 농본 선택과 WJ는 좀 조교도 안 돼 있고 그렇다고 해서 뭐 조교를 그렇게 안 해도 컨디션이 좋은 말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 맞아요. 그러니까 조교도 안 한 상황에서 컨디션도 맹숭맹숭하면 큰 능력을 보이기 어렵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3경주였습니다. 자, 12마리가 출전해 있는 4경주입니다. 거리는 1000m고요. 국내산 6군. 이제 그런 거예요. 이제 버리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어느 변화를 좀 보일 때까지 기다려야겠다 했던 우산봉이 지난번에 그러니까 우산봉의 주행 심사를 보면 거의 뒤에서 날라왔어요. 근데 뭐 데뷔전 때는 그렇다 치지만 역시 12초 9를 뛰지 않습니까? 마지막 하롱 타임이. 근데 다 앞에 가려고 길을 쓰면 라스트가 없어요. 거리가 길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자, 이 마필 자체는 역시 이제 앞말이다 보니까 동체와 상체와 하체의 밸런스가 조금 잘 안 맞아 있어요. 즉 다시 말해서 동체는 어느 정도 460kg가 나가기 때문에 잘 생겼습니다. 그 정도 되면 뭐 이렇게 크게 모나지는 않는데 일단 이 다리가 짧고 아직 힘이 덜 차 있기 때문에 어깨가 부드럽지는 못해요. 빳빳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마필들은 제가 늘상 말씀을 드리지만 타는 방법에 따라서 이 마필의 능력이 천차만별입니다. 지난번에 어떻게 탔어요? 거의 뒤에서 붙들었어요. 붙들었기 때문에 물론 상대가 제가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린 그런 흐름이죠. 흐름. 취입이 통하는 흐름을 만난 거죠. 또 거기다가 그게 주유를 힘을 안배해 준 게 주유를 한 건데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기수가 똑같은 전개를 하는 기수는 같은 전개를, 그러니까 한 마리를 갖고, 예를 들어서 우산봉을 갖고 박종현 기수가 지난번에 입상을 했지 않습니까? 과연 이번에도 직전과 같은 전개를 펼칠 수 있겠느냐? 근데 그게 흐름에 따라서 기수 심리가 달라져요. 아주 깡다가 좋아야 됩니다. 소위 말해서 깡다가 좋아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앞에서 도망가든 말든 나는 취입을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말에 힘을 안 배워주면, 물론 거기에 기승술이 따라야겠지만 낚싯대 날라옵니다. 날라오는데, 자, 이경주가 그렇게 빠른가요? 이제 경주를 봐야죠. 빠른지 안 빠른지 봐야 되는데, 무한도마도 뭐 지난번에 선행 나갔고, 에버북트도 빠르고, 빅세븐도 지금 주행심사에서 붙들고 나올 정도로 좀 빨랐어요. 예쁜 것도 예쁜 걸도 빠르고 다 빨라요. 그러니까 얘의 상대 인기만, 즉 다시 말해서 무한도마부터 시작해서 에버빅터, 빅세븐, 예쁜 걸이 다 빨라요. 그러면 기수가 내 상대가 앞에 있으면, 네 마리가 앞에 있고 뭐 중간에 다른 말도 있다 치고 내가 뒤에 있으면요, 심리가 몰게 돼 있어요. 몰고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도 말씀을 드린, 과연 지난번처럼 똑같은 전개를 펼칠 수 있겠냐? 그러면 왜 1000m 갖다 썼냐는 거죠. 자칫 기수가 생각을 그렇게 합니다. 이건 거리가 짧기 때문에 내가 쟤네들을 쫓아가야 돼. 내가 거리를 너무 두면 낯에서 질 수도 있어. 따라잡기 어려울 수도 있어. 보는 사람하고 타는 사람하고 입장이 좀 달라요. 근데 아마 이제 이경주에서는 안쪽에 무한도마하고 빅세븐이 상당히 지금 선행을 나서려고 길을 쓸 겁니다. 뭐 경합까지는 아니더라도. 근데 이 10번 빅세븐을 주행심사를 보니까 거의 최범인 교수가 붙들고 나왔어요. 붙들고 시원하게 나왔습니다. 시원하게 나왔기 때문에 몰아서 간 무한도마도 뭐 안쪽 게이트의 유리함을 피해가지는 않겠죠. 빅세븐도 마찬가지고. 경주는 조금 빨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산봉이 좀 불안한데, 일단 주교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다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빼자는 게 아니고 그런 전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하자는 얘기죠. 그렇다면 이경주가 만약에 1, 2, 3경주가 앞에서 선행마들이 입상을 했다 그러면 축을 좀 바꿔볼 수도 있습니다. 단거리이기 때문에 무한도마나 빅세븐. 그런데 이 빅세븐의 오늘 아침에 말의 체형을 보니까, 우리가 책에 교과서대로 한다면은 이 정방향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딱 직사각형 안에 이 마체가 온다 그럴까요? 하여튼 여러분들에게 쉽게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정사각형이 아니라 직사각형이죠. 직사각형인데 얘는 어떻게 됐냐면은 위로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키가 커요. 대신 체장이 짧아요. 이런 마필들은, 근데 다른 얘가 갖고 있는 조건이 뭐냐면 정말 유연해요. 정말 유연합니다.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면 경주마로선 체형이 어느 정도 갖추면 그 다음에 갖춰야 될 게 유연성입니다. 유연성. 뭐 근성이나 이런 것들은 후천적으로 발달을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유연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 빅세븐이 그걸 갖고 있더라고요. 조금 체형은 그렇게 썩 완벽하지 못한데 그런 유연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빅세븐이 만약에 이경주에 선행을 나선다면 얘기는 달라질 수 있어요. 빅세븐이 선행 가고 무한도마가 따라가고 외곽에 뒤에서 우산봉이 날라오는 그림, 그런 그림인데, 경주가 얼마큼 빠르냐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자, 사경배수. 자, 아홉머리가 출전해 있는 오경주입니다. 거리는 1000m고요. 혼합 3군. 오늘 아침에 금요일인데요. 오늘 아침에 조교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이경주에서 9마리가 출전해 있는데 기본적으로 컨디션이 안 좋거나 능력도 별건데 컨디션이 안 좋은 말, 일단 잡히나요? 부산 선킹도 14군데 다 잡았네. 이게 선행이 제일 빠르기 때문에, 예전 같으면 선행이 제일 빠르죠. 제일 빠르고, 그 다음에 시종일효, 시종일효는 한 군데도 안 잡혔을 거고, 그 다음에 스트롱
필링은 4군데 안 되는 말이죠. 그 다음에 최고로 한 군데도 안 잡혔죠. 자, 일단 뭐 부산 성킹은 빼놓고 시작할게요. 시종일의 스트롱 필링, 자 최고로 이렇게 네 마피를 빼고 나면 예상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말의 능력보다는 그러니까 어떤 그 인기만 예를 들어서 카이젠의 비그랜드, 그다음에 스페셜 키가 안 잡혔겠네요. 그렇죠? 스페셜 키 빼고 미스로브, 카이젠의 비그랜드 미스로브. 이게 상위 클래스지 않습니까? 이경주에서는 상위 클래스인데 그 다음에는 선행 가는 부산서, 선행 갈까봐 두려운 부산 성킹을 잡습니다. 저는 예상 아무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제가 그 이마피를 추천했었고 이마피를 뛰는 걸 보니까 좌우로 흔들어요. 앞뒤로 리듬을 타는 게 아니라 얘는 좌우로 흔들어요. 자, 그래서 선행이 좀 유리한데 이경주가 선행마가 너무 많아요. 카이제네이도 빠르고 미스로브도 빠르고. 근데 부산 성킹이 만약에 정상 컨디션이라면 저도 예상을 하죠. 근데 파행기가 좀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단거리였지만 이 빠른 상황에서 같은 상황에서는 단점이 있는 마필이 약하다는 얘기죠. 자, 또 하나 이제 그 다른 얘기가 돼버렸는데 5번 왕대입니다. 왕대인데 여러분들 제가 지난 시간까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정평수 기수가 타던 제가 이제 기수 욕을 하는 게 아니라요. 기수 탓을 잘 안 하려고 그러는데 하여튼 정평수 기수가 타던 말을 갖고 지금 이찬호 기수가 다 입상했어요. 제가 말씀을 드렸죠. 원더볼트라든가 다른 어떤 뭐죠? 여러 하여튼간 있다 그러고요. 그러니까 다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다 예상가들이 그런 얘기해요. 저도 이제 그 전에 말씀을 드렸죠. 타임 2개는 더 보십시오. 왜? 뒤에 있어야 될 말을 갖고 앞에 갔어요. 정평수 기수는요. 그러니까 급하니까요. 조급하니까. 그러니까 이찬호 기수가 말을 잘 탄다는 거는 그만큼 배짱이 있어야 돼요. 이 마필이 이 습성을 모르고 타는 것과 알고 타는 것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여러분들 여실히 드러났잖아요. 근데 그런 걸 생각을 안 해요. 들리는 소스만 갖고 경마를 하죠. 여러분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근데 이 5번 왕대를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다가 딴 얘기가 됐는데 이 말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왜? 이마필의 단점은 누구죠? 정평수 기수가 앞에도 가보고 뒤에도 가보고 다 했어요. 근데 왜 안 되느냐? 이마필이야말로 너무 딱딱해요. 고개 딱 들고 뛰죠. 리듬감 전혀 없죠. 착지할 때 흔들리죠. 그러니까 마지못해서 이찬호 기수가 겁이 나서 예상을 하는 거죠. 저도 했습니다. 다른 말을 안 보기 때문에 부산 성킹을 안 보기 때문에 그 다음 순위로 왕대 정도를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또 이 왕대를 좀 잡을 수밖에 없는 게 말이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오두 예상을 갖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앞에서 카이제노이라든가 미스로브라든가 이런 마필들이 싸워버리면 어부지리 입상도 가능해요. 여러분 가끔 그런 경주 있지 않습니까? 그냥 뒤에서 그냥 룰루랄라 하고 있다가 보니까 앞에서 다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죽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입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좀 열이면 열, 100이면 한두 경주죠. 100이면 한두 경주인데 일단 왕대가 그런 상황이라는 걸 좀 제가 좀 길게 좀 이상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 경주 역시 이제 카이젠웨이냐 미스로브냐. 미스로브가 선행을 갈 것 같아요. 부산 성킹하고 둘이서. 그렇다면 미스로브는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죠. 너무 뻣뻣한 마필이라고. 근데 1400에서 저한테 골탕 먹인 마필입니다. 5월 18일 날. 그 전에 제가 그랬죠. 다음번부터 무조건 빼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에도 또 뺍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고요. 자, 비그랜드입니다. 지난 이게 며칠입니까? 5월 박우른 기승을 해서 5월 3일 날 입상했을 때 보면 거의 걸어와요. 14초 0이고 지난번에 1200도 14초 0입니다. 14초 1입니다. 근데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그러니까 카이제네이나 미스로브 부산 성킹 이런 마필들이 싸우면 싸우는 대로 냅둬야 돼요. 그게 바로 배짱입니다. 기승술이고요. 아마 이제 여러분들 이찬호 기수 말 타는 거 한번 왕대 말 타는 거 보십시오.
나오면 붙들 겁니다. 근데 이 비그랜드는 인기마이다 보니까 몰고 따라갑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잘 실전을 통해서 좀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안 따라갈 때가 있죠. 언제냐면 미스로브나 누군가가 선행을 가서 붙들었어요. 붙들었습니다. 경주를 좀 느리게 끌고 가요. 그럼 비그랜드가 게이트 위치가 좋기 때문에 결코 몰고 갈 일이 없죠. 몰고 갈 수도 없고. 근데 이제 반대로 부산성킹이나 미스로브가 둘이 선행을 가려고 길을 쓰면 그만큼 거리가 벌어지기 때문에 비그랜드도 권성원 기수의 아직 캐리어램은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얘는 체장이 길고 배가 얇아요. 허리가 미스 코리아 허리입니다. 아주 얇아요. 체장은 길고 이런 애들은 뒷심 없어요. 없는데 좀 차분하게 타는 거죠. 근데 그래서 기수의 어떤 기승 스타일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죠. 자, 카이제노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높은 고개 직전에 이제 제 주위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경주에서 카이제노이가 제일 세대요. 그래서 제가 코웃음 쳤습니다. 코웃음 쳤는데 오늘은 제가 코웃음 칠 일이 없죠. 왜냐하면 부산성킹이나 미스로브도 안 되는 상황에서 카이제노이가 1번 게이트입니다. 1번 카이제노이, 2번 비그랜드. 얘네 둘이 뒤에서 붙들고만 있으면은 앞에서 자기네들이 스스로 알아서 서요. 카이제노이와 비그랜드가 가장 입상 확률이 높고요. 자, 스페셜 키를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이비경주는 스페셜 키가 지금 포인트인데 체중이 지금 너무 많이 불어 있죠. 지금 뭐 수영 조기를 열심히 했네요. 수영 조기 열심히 했는데 아직은 예전에 그런 모습 같진 않아요. 그런 모습 같지는 않은데 단거리이기 때문에 얘야말로 박정현 교수의 50km 붙들고 있고 1000m 좀 조심해야죠. 복병마 복병마로 좀 조심하셔야 될 겁니다. 4번 스페셜 키였습니다. 자, 10마리가 출전해 있는 육형주입니다. 1200m고요. 5번 앞말들 뭐 마찬가지죠. 아침 고요 430kg짜리. 참 이 경주가 어려운 경주예요. 제가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 경주가 뭐 누가 들어오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킨 오브럭입니다. 킨 오브럭인데 저도 아직 그런 병명은 예상가를 하면서 알았습니다. 예상가면서 알았는데 이 좌우 구절 열창이라는 게 있어요. 열창. 상처를 입었다는 얘기인데 앞에 구절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파인기를 보입니다. 이 손목이죠. 사람으로 치면 내려가는 뼈가 그런 거니까. 근데 이 뒤에 구절도 물론 봤습니다. 저도 봤는데 구절이 나온 말이 보긴 했는데 상당히 붙죠. 예전에 제가 많이 설명해 드렸는데 그 말 이름을 잊어버려가지고. 자, 이 키노브록이 좌우 구절 열창입니다. 열창인데 좀 공백기를 갖고 휴양을 했으면 낫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상당히 많이 파인기를 보여요. 지금 현재까지. 금요일 날은 조교 안 나왔고요. 목요일 날 조금 조교를 좀 세게 못했죠. 그 전에는 입상했을 때는 조교를 좀 상당히 강하게 하던 마필이에요. 김혜선 기수가 탈 때도 그렇고. 이 마필 자체가 큰 능력이 없는 마필입니다. 이날 이긴 그 16초 7은 주로가 상당히 가벼웠을 때요. 타임 하나 반 정도? 18초 때는 봐줘야 되죠. 근데다가 이 마필이 지금 공백기에다가 부상에다가 조교도 못했습니다. 어디 볼까요? 예, 당연히 인기 1위네요. 당연히 인기 1위인데 문세영 기수가 타고도 6군데 인기 1위라는 거는 그 다음에 메루샤인이 5군데 인기 2위라는 거는 이건 물론 조교를 본 예상지도 있겠지만 정보를 들은 예상지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이마필이 지금 불안하다는 말을 좀 육경주에서 꼭 드리고 싶네요. 자, 육경주였습니다. 자, 9마리가 출전해 있는 7경주입니다. 거리는 1300m고요. 운이 좋은 건지 아니면 운이 나쁜 건지 아무튼 그렇습니다. 지금 이 경주가
아마 제가 아까 초반에 인사 말씀을 드릴 때 했던 말인데 피스로입니다. 피스로인데 제가 지난번 경주 때 여러분들은 뭐 애경주에서 뭐 스페이스 셔틀과 헬로피스 뭐 앞에 있는 마필들만 보셨을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이 마필이 이제 공백기를 갖고 나왔기 때문에 정말 이 마필이 스타트부터 어떻게 그 전개를 펼쳤는지 그것만 봤습니다. 이 마필만. 근데 이제 이 라스트에서 안으로 기대는 일단 흠이 있었죠. 단점. 근데 그걸 이쿠야스 기수가 잘 제어를 해갖고 이제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자, 이 마필이 예전에 이쿠야스 기수가 탈 때 뭐 때문에 못 뛰었어요? 모래를 맞아서 못 뛰었습니다. 모래. 자, 근데 역시 아까 제가 좀 책에도 이런 피스로에 대해서 저는 설명을 많이 해놨습니다만은 말이 그 경주에서 어떤 자기가 당했던 뭐라 그러죠? 그런 것들을 잊게끔 하는 이유는 마방에다 가둬놓으면 얘네들은 스트레스를 받아요.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외부로 휴양 가서 넓은 초지에서 뛰어노는 겁니다. 그걸 말끔히 잊어버리게 해주는 거죠. 마방에 있을 때는 자기가 경주를 참가를 안 해도 그 분위기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자꾸 스트레스를 받아요. 여러분들 예시장 나오면 가끔 속는 말들이 있죠. 아주 막 흥분하거나 나대는 마필들이 있어요. 이런 마필들은 자기가 뛰러 가는 줄 알아요. 근데 이 피스로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어떤 부상이 있어서 외부 휴양을 나간 게 아니고 그런 모래를 맞으면 자꾸 주춤거리거나 안 뛰려고 하고 외곽으로 나가려고 하는 이런 것들을 잊어버리게 하는 거는 외부 휴양밖에 없습니다. 아주 좋죠. 그다음에 제가 이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오늘 좀 이따 나오겠지만 이 낭만을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어요. 이 얘기는 나중에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피스로이가 지난번에 뛰고 나서 3주 만에 나와요. 3주 만에 나왔는데 조교를 어떻게 했어요? 스포가 한 번도 없습니다. 스포가 없는 게 더 좋습니다. 근데 이게 이미 지난번에 경실전에서 보여준 게 있기 때문에 인기 1위에요. 그죠? 인기 2위네요. 행복한 하루가 있는데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린 과연 운이 이 경주에서 따라줄 것이냐 안 따라줄 것이냐 무슨 얘기냐면 제가 지난번에도 이제 그 현장에서 이 머시앤 메르시를 추천드렸었는데 오늘 다시 한번 추천드릴 겁니다. 왜냐하면 또 1번 게이트입니다. 또 1번 게이트인데 바깥에 있는 게 지금 다 컨디션이 안 좋아요. 으뜸왕자 그렇죠. 행복한 하루 그렇죠. 오요동 특급은 지난번에 이쿠야스키가 쥐어짜였고요. 퍼펙트 유승 최고 작은 마필이죠. 머시앤 메르시가 크고 이런 게 아니라 크다고 뛰는 게 아니고 얘 역시 조조 내원 한번 볼까요? 스포를 한 번도 안 했어요. 근데 이 마필은 열심히 뛰어다니면,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실전에서 쓸 힘을 그동안 훈련에서 다 써버렸어요. 근데 이번에는 안 썼습니다. 지난번에부터 그랬는데 이제 적응을 했다라는 얘기죠. 지난번에 그래서 예시장에서 제가 말을 보고 여러분들에게 고배당마로 추천을 드렸습니다. 근데 상대는 좀 약했죠. 센 경주는 아닙니다. 근데 그때는 단거리였었어요. 자, 오늘은 거리가 1300m입니다. 오히려 1300m가 유리해요. 박종현 기수가 역시 1번 게이트고 안에 갇혀주기를 아주 자동으로 힘을 안배하기를 여러분들은 좀 기대를 하셔야 될 겁니다. 자, 그러면 행복한 하루는 어떻게 할 것이냐? 얘가 여기서 선행 갈 수 있나요? 선행 가는 그림이면 일단 기본 안전장치는 해두고 가자고요. 근데 얘의 그 행복한 하루의 그 체형을 보면 완전히 커맨더블입니다. 커맨더블 말치고 제가 서울에서 잘 뛴 말은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얘도 엑스플로이처럼 그런 그 맥락이 같아요. 엑스플로이트의 혈통들은 다 덩치가 좋고 뚱뚱하지만 이 커맨더블은 덩치는 좋은데 상체는 좋은데 다 좁아요. 가슴이 좁고 다리가 길어요. 그래서 장거리에 가면 다 힘을 못 씁니다. 거의 다. 그러니까 이 혈통을 커맨더블 혈통을 받은 마필들이. 근데 얘도 보면은 자, 지금 따라가면은 조금 곤란해요. 라스트가 안 나와요. 14초 1, 13초 6, 1300에서 14초 3이면 이 등치에 잘 뛴 건 아니죠. 거기다가 기록이 1분 24초 7이면
아무리 늦었다 그래도 그것도 강풍로로 매직킨 새별이 이런 말한테 졌어요. 그래서 이 경주가 운이 따라주길 여러분들이 좀 기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7경주였습니다. 자, 7마리가 출전해 있는 8경주입니다. 1300m고요. 혼합 4군. 부진마당만 잔뜩 갖다 모아놨어요. 매직킨이 여기 나오네요. 매직킨도 지금 6월 28일이죠. 6월 28일은 마비성 근색 소녀종인데 말이 지금 D가 너무 안 들어가요. 근데 이런 말들은 이 마비성 근색 소녀종이라든가 뭐 이거 뭐죠? 어깨 뭐 이런 뭐 치료 이런 것들은 병명이 떠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 크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경주력에 영향을 크게 미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물론 이제 부자연스러운 걸음은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이런 말들은 많이 그러니까 강한 훈련보다 약한 훈련을 해서 풀어주면 풀려요. 풀립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근육이 뭉친 것처럼 운동을 가만히 놔두는 것보다 조금 이렇게 움직이는 게 좋지 않습니까? 부드럽게 풀어주는 게 마찬가지입니다. 이 어깨 같은 경우도 보면은 윤승에서 계속 속보를 해줘요. 속보를 많이 해줍니다. 많이 해주면 그게 풀려요. 어떤 경우는 장거리에선 뛰다가도 풀리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말로 이제 풀린다 그러는데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브로드웨이 잔이라는 말씀드렸죠. 문세영 기수가 기승했을 때 외곽으로 사행했고 그냥 단거리에서 2번 들어왔어요. 거리가 1300이에요. 얘는 지금도 외곽으로 나가려고 해요. 그게 이제 어떤 악벽이기도 한데 거리가 길면 얘는 말하고 기수하고 싸워야 돼요. 거리가 긴 게 얘한테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죠. 그 다음에 콩코드 모드요. 콩코드 모멘트 얘도 보면은 뭐 껍질한 그런 체형입니다. 이렇게 좀 얇고 자 근데 여기 체형이나 뭐 이런 것들 능력은 아직 보여준 게 없지만 이 토프리티입니다. 제가 직전에도 예시장에서 말이 상당히 좋아서 제가 그냥 꼭 좀 끼워놓고 공략을 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꿀 좋았어요. 꿀 좋았는데 얘는 이 컨디션은 좋지만 이 오른쪽 뒤죠. 오른쪽 뒷다리가 상당히 파인기를 많이 보이고 있어요. 근데 저도 그것만 지금 풀리기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잘 생겼어요. 앞말인데요. 하자가 없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또 열심히 너무 많이 뛰어다녔어요. 그동안 얘가 뛰어다닌 적이 없는 마필입니다. 뭐 직전에 5월달에도 거의 걸어다녔고 한참 좋을 때 뛰어다니고 나서 말이 나빠지고 나서부터 뛰어다니지는 못했는데 지난번부터 좀 뛰기 시작했다. 근데 아직 완전치는 않더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경주는 이제 토프리티가 체중이 좀 많이 빠지면 안 돼요. 빠지면 안 되고 얘는 보통 얘 골격을 보면 한 470kg는 나가줘야 돼요. 너무 빠지면 안 돼요. 여기서 뭐 10kg, 20kg 빠지면 포기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오히려 그럼 선행만의 스킵 더 브렛에게 기회가 올 것이다. 일단 브로드웨이 잔이는 그냥 과신하지 마십시오. 자, 8경주였습니다. 자, 7마리가 출전해 있는 9경주입니다. 1400m고요. 국내산 5군. 저 8경주에 브로드웨이 자리가 14군데 대가리인데요. 저는 거의 입상하기 힘들 거라고 봅니다. 제가 이제 종합지를 좀 8경주가 끝난 다음에 봤는데 14군데 15군데가 예상지가 올라와 있는 종합지인데 14군데 머리 잡혔네요. 너무 과신하지 마십시오. 자, 이 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경우, 근데 제가 하나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이런 경주는 요 앞에 경주하고는 틀려요. 브로드웨이 자니 경주하고 틀린 게 뭐냐면 브로드웨이 자니 같은 경우는 분명히 단점이 있거든요. 외곽 치우침, 뒤 흔들림, 리듬감 없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물론 브로드웨이 자니가 또 선행을 나설 수 있나요? 스킵 더 플랫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안쪽에 갇히면 얘는 아웃이에요.
뭐 선행이면 조금 더 나을 수 있고 뒤에서 올라오는 마필이 없기 때문에 좀 나을 수는 있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입상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보고요. 근데 이 경주는 좀 달라요. 저 앞에 있는 경주하고 틀린 게 뭐냐면 말 좋은 거 하나도 없어요. 마프도 뭐 조교 승군전이라고 승군전 아닌가요? 5분 맞죠? 5분이네요. 근데 왜 조교를 이렇게 했을까요? 좀 이해가 안 가네요. 아무튼 그렇고요. 자, 골든 초이스입니다. 이게 그 문세영 기수가 언제 기승을 했었냐면 월요일 날이요. 월요일 날 그 수석주 행원 축제랑 내 동반 스포를 하는 과정에서 그때까지 그날 속보 고른 것까지 제가 예전에 다른 그 조교 동영상이 있는 다른 사이트에 가서 예전에 얘가 걸었던 속보의 걸음을 다 들춰봤습니다. 다 들춰봤는데 전부 다 파행기를 보였어요. 근데 월요일 날 아침에 파행기가 없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마필이 그날 속보 한 바퀴 후에 문세영 기수가 행운 축제랑 동반 스포를 했습니다. 화요일 날 하루 쉬고요. 수요일 날 나왔는데 도루묵이에요. 도루 파행기를 보이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보십시오. 뭐 다른 어떤 그 조교 동영상을 볼 수 있는 데 가서 보면 수요일 걸음, 아까 월요일 걸음 그 속보 걸음하고 목요일 속보 걸음하고 한번 비교를 해 보십시오. 그러면 확연하게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좋아요. 아주 공부가 잘 될 겁니다. 영웅포스 지금 안으로 너무 심하게 기대는 마필이죠. 그래서 조교를 살살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영웅포스의 그 내용을 보면 일단 안으로 기대는 거를 잡겠다라는 얘기지 승부를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은 전혀 아니거든요. 물론 기본적으로 이제 뒤에서 붙들고 있을 겁니다. 근데 앞에서 이마필들이 지금 약하기 때문에 그러다 또 어부질이 입상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일단 내용은 아니에요. 내용은 아니고 울가리 파머시가 지금 컨디션이 상당히 좋고요. 유지경성이 자 지금 두 번 1300에서 입상을 했는데 두 번 다 라스트가 없었어요. 라스트가 없었는데 어제 아침인가요? 소속주의 그 이스트 글로리라는 3살 됐나요? 이제 3살 된 것 같아요. 이 동반 스포라는 데 보니까 이마필이 지금 몇 번을 복귀를 해도 꼭 라스트에서 뭔가 결정타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예시안 가서 왜 그 결정타가 없는지 좀 찾아봐야 되겠지만 일단 조교 내용을 보면 이스트 글로리보다 그러니까 처음에 스피드가 이만큼은 앞서요. 머리 정도는 앞서는데 중반 이후에 자꾸 쳐져요. 1코너를 돌아갈 때는 많이 쳐져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역시 이제 거리가 좀 길면 길수록 유지경성이 좀 불리하다는 얘기인데 앞으로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같은 경주에서는 얘가 선행을 나선다. 그럼 좀 뺄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죠. 바꾸는 컨디션이 아니고 골든초이스 파행기고 울가닉 파머시가 말은 좋아도 어떻게 타느냐가 또 달라지죠. 뒤에서 붙들고 타면 앞에서 말이 무너지는 것을 좀 어떤 때는 제가 그 윤승할 때 나가서 기술한테 그런 얘기 하고 싶어요. 그냥 앞에서 말 때 다 쓰니까 좀 차분하게 타는 것도 괜찮을 거다. 그런 내용을 전달하고 그런 건 좀 이상하지 월권이죠. 아무튼 그래요. 어떤 땐 보면은 좀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차분하게 타야 될 말이 막 무리해서 타는 경우가 많이 있어. 그 흐름을 빨리 파악해야 되는데 그 흐름이 좀 파악이 좀 늦는 것 같아요. 슈퍼라이더. 전 이 말은 잘 모르겠습니다. 진짜 모르겠어요. 아무리 봐도 뭐 지난번에 악셀 갤러퍼 1등성 눈부신 발전 이런 말들한테도 지고 지난번에도 동방의 새아침한테 졌습니다. 골든 초이스 연주대근 이런 마필들이랑 뛰어가지고 생김새나 이런 것들 보면 하는 짓을 보면 분명히 뭐 이렇게 못 뛸 마필은 아닌데 하여튼 뭐 실전에만 들어가면 폭삭하고 있으니 뭐 제가 뭐 할 말은 없습니다. 이 마필에 대해서 할 말은 없고 아무튼 바쿠 골든 초이스가 이 경기에서 키를 치고 있는데 둘이 컨디션이 좀 안 좋고 반면 유지경성은 조교 내용 좋고 올가닉 파머시는 컨디션이 좋더라.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11마리가 출전해 있는 10경주입니다. 1200m고요. 국내산 사고 난말.
자, 이경주도 뭐 뒤를 찾기가 좀 어렵죠. 단 하나는 게 동방의 새 아침은 말이 컨디션이 아니라는 거. 좋은 데는 컨디션이 좋습니다. 근데 약간 그 개파성 걸음이라 그러죠. 그게 있지만 상관없어요. 경주에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고. 자, 금이가 조교를 잘했습니다. 뭐 조금 이따 나올 드림아이 4조 10마와 같이 이제 여러 차례 동반습보를 했는데 일단 기본적인 객관적인 그 전력과 컨디션 이 두 마필이 좋습니다. 상대적으로 동방의 새 아침보다 블랙파로스는 믿기 어려운 기복이 심한 마필이고 자 몬테네스카는 못 믿는 말이죠. 그다음에 심신지령이죠. 이 마필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다른 마필을 좀 짧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마필이 그 제가 이제 실토를 해야죠. 그 뭐죠? 그 뛰는 거를 제가 어디서 봤냐면 골인 지점 후에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아무튼 지난번에 이기고 나서 얘의 그 골인 후에 얘의 모습은 정말 힘이 넘쳤습니다. 더 뛰어도 될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골인 후에 이 이찬호 기수가 이 말을 제어하는데 상당히 애를 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힘이 찼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조교 때 보니까 혹시 좀 안말이라 그런지 좀 맹숭맹숭해요. 조교하고 실전하고 좀 달라요. 근데 어제 아침인가요? 목요일날 아침에 그 집 휴양만 뭐죠? 비컬린 조금 이따 나올 다음 일요일날 나올 비컬린하고 동반습보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비컬린 그러니까 얘가 이겨요. 비컬린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좀 빨리 상상을 끌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2번 마화인인데 그런 겁니다. 이 마화인의 조교 내용을 보면 등치가 크기 때문에 매일 뛰다녀요. 예전에 막 열심히 뛰다녔습니다. 이게 왜 안 뛰는 거야? 뭐 속된 말로 그런 생각이죠. 근데 이런 마필들은 뛰어다니는 것보다 이 속보를 많이 해주는 게 좋습니다. 기다리는 거죠. 조교 보는 사람, 조교 보는 예상가. 제가 조교를 보고 예상을 하면서 그동안 그렇게 수없이 뛰어다녔는데 좀 요새는 걸어 다녀요. 그럼 뭔가 이 마필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근력입니다. 근력, 끈기. 자, 2번 게이트인데 순발력은 그렇게 빠르지 않아요. 근데 역시 이제 좋은 데이가 지금 보여준 전력에서 앞서 있고 금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금이가 선행을 나서려고 하겠죠? 더 빠른 마필이 있나요? 늘품 뭐 없네요. 몬테나 스카이 뭐 이 정도는 넘어설 수 있을 것 같아요. 금이가 앞으로 빠지고 금이 뒤로 들어간다. 외곽에서 심신지려가 감고 좋은 데이가 뒤에서 있고 바로 그 뒤에 있겠죠. 근데 마화인이 결정타는 없어요. 여러분들 제가 워낙 이 마필은 제가 너무 단점을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조교 내용이 달라졌다고 해서 요만큼의 능력이 이만큼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요만큼의 능력을 어떻게 경주에서 잘 풀어내가지고 끌어내느냐지 요만큼의 능력이 배로 생기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상대도 그런 것들이 맞아 떨어져 줘야 되고 모든 조건이 맞아야 되는데 오늘은 금이도 좋고 좋은 데에도 컨디션이 좋습니다. 그래서 마와이는 뭐 그냥 삼복승식 뭐 이런 거 조금 활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10경기 수. 자, 12마리가 출전했는 11경주입니다. 1300m고요. 자, 허리케인 캠프, 베스트걸, 거마, 포트레이 다 선행마예요. 다 선행마이기 때문에 제가 이 경주에서는 뭐 말씀을 드릴 말이 없어요. 거마가 여기서 지난번에 이쿠야스 기수 그런 모습 좀 드문데 따라갈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아주 초반에 아주 강하게 밀어붙이죠. 밀어붙입니다. 이 버스테이지 드림의 혈통인데 아주 이쿠야스 기수가 야근 게 그런 겁니다. 이 마필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뭐 혈통을 아는 게 아니라 이 마필의 어떤 그 몸놀림이라든가 습성 이렇게 하면 띄워준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거마 같은 경우 보면
사실 버스테이지 드립이라 제가 지난번에 저한테 창피 준 말이죠. 제가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몸놀림이 딱딱해요. 딱딱한데 그걸 극복할 수 있는 게 뭐냐?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선행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서도 한번 선행을 나설 건지 좀 저도 궁금하네요. 포토레이 베스트걸 빠르죠? 다 빨라요. 맥시멈 스피드, 퍼펙트 비율 빠릅니다. 근데 지난번에 그 이쿠야스 기수 그 스타트 그 능력을 보니까 아주 제가 그 모습 보고 좀 깜짝 놀랐죠. 저 이쿠야스 기수한테 저런 모습도 있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얘는 선행을 못 나서는 순간 아웃입니다. 아웃이고 그러면 축을 누구로 갈 거냐? 베스트걸은 고개가 높죠. 물론 기록은 다 좋습니다만은 라스트에도 결정력이 조금 없다라는 것. 거리가 1300m. 가장 안정적인 건 허리케인 점프입니다. 근데 얘도 사실은 그 조금 발심이 뻣뻣한 그런 마필인데 그래서 제가 이 마필은 여러분들에게 강하게 어필해드린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어제 아침인가요? 이찬호 기수가 1400 발주 지점이죠. 항상 그 발주대가 이렇게 연습용 발주대가 서 있습니다. 1400 지점에 서 있는데 어제 아주 끝 무렵에 거의 조격 끝나갈 무렵인데 거기서 요이 땅을 해가지고요. 아주 실전처럼 몰고 나가가지고 한 100m 몰고 나가서 붙들고 실전처럼 뛰어요. 전 구간을. 직선에서 붙들고 올라오는데 아주 탄력이 좋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웬만하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골이 나면 말들이 다 물론 이제 다 뛰었기 때문에 세우는 것도 있지만 아주 이찬호 기수가 1코나 2코나를 지나서 3코나까지 길게 가는데 그 탄력이 다 그대로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탄력을 계속 유지하고 가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경주에서는 허리케인 점프가 2번 게이트고 선행 안 나서도 되고 모든 조건이 좋죠. 그래서 안정적인 건 허리케인 점프인데 저는 아주 선행마들이 너무 많아서 추천드릴 말이 없어요. 거마가 꼭 선행을 나서야 되고 버스트걸도 역시 고개가 높고 포트레이도 요배통으로 인해서 허리가 지금 뒷다리를 쓰는 게 조금 부자연스럽고요. 캠프 인천은 안 되고 걸리는 마필이 용마루인데 요건 좀 컨디션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11경주 있습니다. 자, 11마리가 출전해 있는 12경주 1400m입니다. 이 경주도 뭐 이렇게 쉽진 않죠. 퍼펙트 보이가 선행을 또 나서나요? 1200m에서 선행을 못 나서니까 라스트가 안 나오더라. 평화프롬에게 머리를 쳤다. 그래서 1400에서 선행을 나섰다. 상대는 동방에서 아침 슈퍼라이더. 약하다. 빼볼 때가 됐죠. 왜냐면 그냥 이유 없이 빼는 건 아닙니다. 왜냐면 얘가 보면은 리듬을 전혀 못 타요. 그냥 힘으로 뛰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마필 아시죠? 데뷔 전에 조경훈 기수가 외곽 사행해가지고 막 난리를 친 마필이에요. 막 그래가지고 뭐 박우른 기수가 선행도 가고 따라도 가고 별짓 다 해본 마필입니다. 근데 1200m에서 선행을 못 나서서 라스트가 없다. 지난번에 선행을 갔는데 역시 라스트가 없더라. 13초 8이면 섰죠. 거기다 54.5 부담장 크게 타지는 않을 겁니다. 500km 넘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파는 있겠죠. 제가 거기에 통일 함성입니다. 뭐 이마필은 제가 뭐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죠. 역시 이제 안 되는 상황이지만 문세영 기수가 안착을 했기 때문에 공략권에서 제외하기는 어렵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또 안 될 것 같아요. 아주 설명이 어려운 부분인데 아주 발 쓰는 게 너무 그 둔탁해요. 어떻게 설명을 해드려야 되나? 설명할 길이 없네요. 스트롱필드는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죠. 결정타가 없는 마필이라고. 이것도 빼야 되죠. 오서머리요. 어제 아침에 천년지기하고 동반스포를 하는데 보니까 한참을 쳐줘요. 웬만큼 이렇게 반마신 정도, 1마신 정도 쳐주면 괜찮은데 뚝 떨어져 가셔요. 한 20-30m는 떨어져 가더라고요. 이경주는 뭐 장산지조를 하나 믿을 건데 그렇다고 해서 오성머리 씨를 무시하면 안 돼요. 무시할 것까지는 없고 농본 혜택 57kg 1400m
얘도 조금 그 아직 완벽한 그런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추천드릴 마필이 없습니다. 일단 뭐 장산지존 하나. 이 마필은 체구는 좀 작지만 근성이 좋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뛸 것 같은데 막상 실전에 들어가면 안 뛰는 이유가 아마 그 작은 체구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근데 그걸 극복할 수 있는 게 근성인데 오히려 저는 그 근성이 자꾸 조교 때 보여요. 그래서 좀 장산지존이 힘만 조금만 더 차고 경험만 하면 뛸 거다.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반면 등치는 크지만 뭐 자세 높은 퍼펙트 보이, 통일의 함성, 농번의 때 이런 마필보다는 장산지존의 그 근성을 조금 높이 평가해야 되는 경주가 아닌가.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12경기였습니다. 자, 12마리가 출전해 있는 1013경주네요. 1700m. 자, 슬로버 2000이 5주 만에 나오면서 자, 이렇게 볼까요?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 목요일날 조금 빠르게 한번 갔네요. 얘가 이렇게 조교하는 마필이 아닙니다. 단주 조교하고 나오는 마필이 아니죠. 아마 제 기억엔 그렇습니다. 단주 조교를 하더라도 조교를 좀 강도를 높이는 그런 날인데 전혀 강도를 높이질 않았고요. 강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필은 사실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윤승 때 한번 보십시오. 아주 뭐 정상적인 보행을 하질 않아요. 막 그 우리가 이제 속된 말로 찌그덕찌그덕 거린다 그러죠. 이렇게 좀 삐뚤삐뚤하게 걷는데 그런데도 실전에 가면 뛰어요. 참 알다가도 모를 마필이라 지금 11전을 뛰면서 8번을 입상했네요. 코너스톤도 여러분들 이제 누구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 퐁당 그러는데 입상하고 빠지고 입상할 차례네요. 근데 그런 거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이 마필이 지금 6주 만에 나오는데 뭐 조교 내용이 나쁘거나 뭐 컨디션이 나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근데 항상 얘는 고질적인 그 왼쪽 뒷다리인가요? 파인기가 있어서 그렇게 좀 기복을 보이는 겁니다. 잘 탈 때, 못 탈 때, 그러니까 힘을 안 뺐을 때, 못했을 때 확실히 틀려지는 마필이고요. 히티우스입니다. 이 마필도 제가 어릴 때 수차례 이거 뭐죠? 추천드렸다가 어떤 분이 저한테 욕한 말이에요. 이게 이런 똥말이라고는 안 그랬고 이런 취임말을 갖다가 추천하냐고 저한테 막 있는 욕 없는 욕 한 말인데 띄지 않습니까? 근데 임마필도 보면은 6월 19일에 양전지 근육통이 있어서 그런지 아주 좀 부자연스러워요. 원래 부자연스러운 걸음을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금성이의 시티우스가 좀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는데 아무튼 뭐 다른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부자연스러운 단점을 걸음을 갖고 있는 단점이 있지만 분명히 뭔가 있어요. 제가 한참 좋을 때 그래서 막 취입은 예 몫입니다. 뭐 이제 입이 좀 침이 마르도록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계속 못 들어왔어요. 2번이네 2번. 워낙 이상혁 기수가 깡바닥에 있었네요. 수성비알, 스페이스건, 로드윈, 대마용 그렇게 센 것 같지는 않은데 미래영웅이 아마 경주를 빨리 끌고 갔을 때는 그랬을 수도 있는데 플라잉 썬더입니다. 뒤가 좀 이렇게 재다 그러죠. 재다 경직되게 들어갑니다. 칼날이 공백기 갖고 있고 얘가 정상적으로 돌아오려면은 이게 만약에 이 종이 넓이가 이게 외주로라면요. 내측 펜스 외측 펜스로라면 이 칼날이라는 마필은 이 외측 펜스 한 3분의 2 지점을 똑바로 잘 뛰는 말이에요. 한참 전성기 때 입상했을 때는 한참 지난번에 뭐 이럴 뛸 때 보면 정말 아주 뭐 아주 시원시원하지는 않고요. 얘는 힘있게 뜁니다. 아주 힘있게 뛰는 말인데 안 말치고요. 힘있게 뛰는데 이번에는 계속 아주 어느 정도냐면 이찬호 기수가 이 고삐를 다 이렇게 당겨가지고 고개가 이렇게 돌아갈 정도예요. 그만큼 안으로 기댄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아마 공백의 여파가 아닌가. 우전 구절 찰과상, 자전 구절 찰과상. 그래서 뭐 이경주도 뭐 저는 공략을 권해드릴 맛 필요 없어요. 코너스톤도 그렇고 플랑선도 그렇고 슬러거 이천 칼라리. 근데 그 안에서 들어올 것 같아요. 코너스톤, 강해, 시티우스, 플라이선더. 슬러거 이천이요. 이경주는 좀 축마도 어렵고 축 선정도 어렵고 만약에 축을 선정한다 치더라도 딜을 못 맞히는 경주다. 열네마리 출전에는 오늘의 마지막 경기입니다. 아따 지루합니다. 1800m고요. 일단 대한장군이 있어요. 후척에서는 삼정제왕이냐 폴리스킵이냐 한 방으로 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관건이죠. 페리스조이 말 아니고 아르고브리는 아니고 또 뭐 있어요? 치프레드케냐 얘도 아직 컨디션이 아닙니다. 근데 간단하게 생각하자고요. 간단하게 대한장군이 뭐 지난번처럼 또 무빙을 한다. 무빙을 하니까 지난번에 라스트가 조금 부족했죠. 그 다음에 폴리스킵과 맞짱을 까다가 라스트에서 이제 폴리스킵이 조금 탄력이 떨어지는 바람에 얘가 이제 격차는 벌렸습니다만은 저는 조경호 교수가 좀 아주 중후미에서 취입을 할 거라고 아주 전형적으로 취입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중간에 무빙을 하더군요. 그렇다면 이마필이 앞으로 이제 1군 올라가서 과연 이제 뒤에서 놀아야 되는데 순발력이 없죠. 뒤에서 이제 취입을 해야 되는데 될 겁니다. 아직 뭐 이제 3살짜리고요. 근데 얘는 좀 힘으로 뜨는 스타일이죠. 지금 뛰는 걸 보면 뭐 단거리에서는 뭐 앞뒤가 다 돼 있습니다. 뭐 선입견도 됐고. 근데 워낙 그 등치가 크고 느리기 때문에 아마 좀 상대를 강하게 만나면 선두권에 붙어가는 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중반 아주 좀 느린 경주에서는 뭐 조금 그럴 수 있습니다만은 자 아무튼 뭐 대한장군의 뭐 능력은 뭐 일단 인정을 하고 삼정제약이냐 폴리스킵이냐인데 지난번에는 제가 이제 폴리스킵을 추천드렸지만 지난번에 선행을 그렇게 나서고 나서도 라스트에서 무너졌어요. 그렇다면 삼정제왕인데 삼정제왕은 단점은 제가 이마필의 그 단점 잘 생김새가 좋다고 제가 어릴 때 많이 저거 했던 마필인데 이후에 제가 조금 이마필을 뭐라 할까요? 좀 알로 보는 게 뭐냐면 자꾸 중간에 발을 바꿔요. 아주 습관처럼 바꿔요. 근데 그거를 제가 다른 뜻으로 이해를 했어요. 저게 뭔가 어딘가 아프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실전에서도 그래요. 그러면서도 뛰어요. 제가 데뷔전 데뷔하고 나서부터 분명히 뛰는 마필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파서 그런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한번 예시장 가서 한번 어디가 좀 다리가 짝짝이라든가 발굽이 돌아가 있다든가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삼정제왕과 폴리스킵인데 폴리스킵이 직전보다 컨디션이 아니고 조교 내용도 조금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주는 한 방으로 갈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러니까 오전에 여러분들 보셔야 돼요. 오전이 아니라 장거리에서 선행마가 계속 입상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도 좀 체크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주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7월 12일 토요경마 예상 14개 경주 모두 마쳤습니다. 정말 좀 많군요. 자 아무튼 노을경마가 시작됐습니다. 됐고요. 여러분들 태풍이 가고 나서 정말 더워졌습니다. 막 지금 조교할 때 보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운동을 한 후에 이렇게 막 땀이 났는데 요즘은 그냥 나오면은 거의 아주 온몸이 허연 땀으로 뒤범벅입니다.
예시장에서의 어떤 그런 땀 흘리는 말들, 또 흥분한 말들, 이런 말들들, 또 더위에 약한 말, 이런 것들을 조금 세심히 좀 살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 유진아였습니다.